네, 10번 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니까 이게 곧 제목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주장하는 태도는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네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틀릴 수 있다. 너도 맞을 수 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맞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뭡니까? 개방적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개방적 태도. 그래서 개방적 태도와 연결되는 것은 3번이죠. 내 절차, 결과에 여러 가능성이 공존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연구 방법이 맞다. 내가 지금 하는 절차가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이 맞다라고 하는 것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인 거죠. 그죠? 자, 1번에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가치 구분해야 된다. 객관적 태도. 2번 사회문화 현상과 관련된 모든 요인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종합적 태도. 총체적 태도. 또는 뭐 총체적 관점. 자, 4번 특수한 사회문화 현상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의미. 특수한 현상이 가진 고유한 의미 뭡니까? 상대주의적 관점. 5번 인과관계 의미 파악, 내면에 담긴 거 파악해야 된다. 뭐예요? 성찰적 태도죠. 쉬운 부분이니까 우리가 딱히 내용을 아시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또 뭐 전체적으로 추론을 하셔서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틀렸나요? 어떻습니까? 자, 13번 가시죠. 요 문제 풀고 종례를 하고 또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네요. 자, 13번입니다. 도서관입니다. 여기 자습실. 자습실에 감독 의자고요. 딱히 밝고 이런 데 장소가 없어서 되게 조용합니다. 소리도 울리고. 뭔 짓을 하는 건지 몰라요. 자, 어쨌든 13번. 자, 가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5가지의 가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가설이 있기도 하고 아닌 것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설의 조건을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설의 조건. 첫 번째, 검증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검증 가능해야 된다. 두 번째, 검증할 가치가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 그 다음 세 번째, 상관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A라는 변수가 뭐 이렇게 어떻게 되면 늘어나면 B라는 변수가 늘어난다라는 형태로 이 변수가 어떻게 되면 요 변수가 어떻게 된다. 독립변수의 변화와 종속변수의 변화까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자, 이러한 조건을 생각을 해 보시고 위에 거 가나다라마를 한번 판단을 해 보시죠. 자, 가. 착하게 살면 신께 축복할 것이다. 검증 가능합니까? 신의 축복 검증 불가능하죠. 물론 나는 좀 신의 축복을 받긴 했어요. 여러모로. 그죠? 뭐 죄송합니다. 근데 이 신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검증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1번 경험적으로 검증 불가능한 변수가 설정되었다. 맞는 표현 되겠죠. 2번 가설에 포함된 변수의 계량화가 불가능하다. 범죄율이 높아지면 인구 밀도가 높아질 것이다. 자, 보시면 변수 범죄율이라는 변수와 인구 밀도 검증 계량화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나도 잘못된 명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가 안 맞아요.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본다면 이것이 독립 변수, 이것이 종속 변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형태로 가설이 설정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정말 그런 상관관계가 있을 법한지 이런 것도 생각은 해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일단 2번 자체는 잘못된 표현이죠. 둘 다 계량화 가능하니까요. 그죠? 자, 2번이 정답 되겠고요. 3번 사회과학 연구로서 검증할 필요성이 없는 내용이다.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 고령화 정도 당연히 높아지죠. 이것은 고령화 정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5세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 죄송합니다.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 요걸 고령화 지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고령화 정도 당연히 노인 인구 비율 증가하면 높아질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검증할 필요성이 없다. 맞는 표현. 라. 바람직한 사회 발전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 기부 문화 필요하다. 이게 뭡니까?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특정 가치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사회 발전이라는 변수, 지도층의 기부 문화라는 변수 역시 되게 의미가 모호하고 애매모호하고 뭔가 추상적이죠. 그죠? 그래서 적절한 가설이라 볼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5번. 변수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다. 자, 청소년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과 삶에 대한 만족도 상관관계가 있다. 어떤 상관관계? 그러니까 청소년의 평균 수면 시간이 늘어나야 만족도가 늘어난다는 얘기야? 아니면 줄어들어야 만족도가 늘어난다는 얘기야? 가설에서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진술이다. 그러니까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 주제 선정, 연구 주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러한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되면 만족도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밝혀져야 적절한 가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 15번. 네, 15번 가겠습니다. 15번. 15번입니다. 연구 방법을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방법이라 그러면 실증적 연구 아니면 해석적 연구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이 지문은 어떤 것인지 보시죠. 그러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결정을 법칙적으로 예측하기 힘들다. 왜? 행동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내재적 동기 영향을 받는다. 자, 뭡니까? 해석적 연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해석적 연구. 자, 그러면 자, 여기 해석적 연구의 적절한 주제로서는 문화 적응 과정, 의식, 의미 이런 거 해서 기억, 디귿 이게 정답이 되겠고, 니은에 보시면 자기주도 학습 방법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것이 독립 변수가 되는 것이고 이게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상관관계 아닙니까? 상관관계 분석. 이것은 실증적 연구에 해당할 것이다. 그 다음 리을 대화 빈도와 회복 속도. 이것도 역시 상관관계 연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선생님 대화하는 거니까 해석적 연구 아닌가요? 그런데 빈도 아닙니까? 빈도. 그리고 회복 속도. 계량화된 변수들이잖아요. 그죠? 대화 횟수 그리고 회복 속도니까 계량화된 것이니까 비록 우리가 대화라는 표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해석적 연구 주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